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지역 한인회를 포함한 각처에서 모인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을 주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로 모인 성금 12억 3,224만 1,000루피아는 지진 피해로 시리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들의 회복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튀르키예는 2월 6일 발생한 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대지진을 시작으로 얼마 전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2월 20일 기준 파악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사망자 수는 4만 1,020명, 시리아 지진 피해 사망자 수는 5,900명이며 부상자 수는 양국 합계 1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시리아에서는 사상자 현황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기록적인 강진의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이제는 우리가 튀르키예를 도울 차례라며 각계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재한 한인 회장은 성금 모금에 지역 한인회를 비롯한 각처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의미를 더했으며 지진 피해 주민에게 평온한 일상이 돌아오길 바라고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대사관의 참사관은 형제의 나라답게 구조팀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도움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곳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위로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남중국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동남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행동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외교부장은 인도네시아 초청으로 자카르타를 방문하였으며 조코이 대통령을 예방해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등 핵심 인프라 사업과 무역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조코이 대통령과의 회담은 경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지만 경제협력 논의 외에도 동남아 지역의 독립성과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친 부장은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전략적 독립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이를 막기 위한 중국과 아세안의 남중국해 행동강령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친 부장은 아세안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진영 경쟁 심화를 언급하며 아세안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아세안 중립 주장은 동남아 국가들을 중국 편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보로 일부 국가가 등을 돌려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친중 정책을 펼치던 필리핀은 최근 수년간 계속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피로와 대만 상황으로 친미 외교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푸아에서 경찰이 소유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을 쏴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3일 파푸아주 자야위자야 리젠시 와메나 지역에서 6세 어린이를 유괴하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납치범으로 보이는 사람의 차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시민들은 경찰서로 찾아가 납치범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경찰서에 돌을 던지고 급기야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이들을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했지만 이들은 경찰서 인근 가옥들까지 불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경고 사격을 했고 이 과정에서 10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했습니다. 시위대는 모두 해산한 상황이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찰과 군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보안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파푸아 경찰청 대변인은 긴장은 여전하지만 더 이상의 폭력 시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런 시위가 발생하는 것은 파푸아인들의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파푸아는 뉴기니 섬의 서쪽 지역으로 동쪽의 독립국 파푸아뉴기니와 달리 인도네시아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파푸아는 멜라네시아인들이 주를 이뤄 인도네시아인들과는 인종이나 종교, 문화가 완전히 다르지만 1961년 서뉴기니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자 인도네시아는 군을 동원해 강제 점령했고 1969년 인도네시아에 편입시켰습니다. 파푸아는 금과 구리, 함유 열매,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낙후한 곳입니다. 파푸아인들은 인도네시아인들이 경제적 이권을 모두 가져간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푸아 정부가 치안을 이유로 경찰과 군대를 대규모 배치했고 이들로 인한 각종 민간인 인권학대 사건이 벌어지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강하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장단체인 서파푸아 민족해방군이 뉴질랜드 출신 항공기 조종사를 납치한 뒤 독립을 요구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이들의 독립활동이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 성장을 위해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며 저축보다는 소비 장려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콤파스 등 일간지들에 따르면 조코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연합 국가실무회의 개막식에서 은행에 690조 루피아가 자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올해 5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등 3,000개가 넘는 스포츠 문화 행사가 열린다며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 증대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조코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행사 운영의 허가를 단순화하고 신속히 처리해주도록 요청하였으며 관광지 개발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가계 소비가 국내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조코이 대통령의 소비 촉진 요청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해 성장을 이끌었던 무역 분야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 국민주택부 장관은 2024년 5월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세계물 포럼의 사전행사 형식으로 조용덕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 협력처장과 자카르타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바수키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동부 칼리만탄주의 신수도 누산타라의 정수설비와 세파쿠물 처리장과 관련해 기존 착공 예정일인 2024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기는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바수키 장관은 세계적인 정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노하우 전수 등과 협력 강화에 기대감을 표명하며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오존을 이용한 정수 설비가 누산타라에 완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처장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친환경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양국 관련 부처들 간 조율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스전 개발에 도전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제 입찰의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인 PHE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벙화 광구 탐사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권이란 천연가스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탐사 개발 생산까지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참여 지분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50%, PHE 50%이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PHE는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가스공사 뻐르타미나의 자회사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해외 유가스 탐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한편 국제 입찰을 통한 탐사권 확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스전 탐사 및 운영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호주, 말레이시아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글로벌 에너지 영토 확장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벙화 광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해상에 있으며 광구의 총 면적은 8,50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의 약 14배에 달합니다. 수심은 50에서 500m로 천해부터 심해까지 포함하는 대형 광구이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탐사권 획득을 위해 PHE와 2021년부터 1년여간에 걸쳐 공동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벙화 광구에서 천연가스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층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향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생산물 분배 계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벙화 광구를 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부 자카르타 경찰은 인도네시아 세무청 공무원의 아들인 마리오 댄디 사트리오를 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며 알려졌으며 특히 가해자의 부유한 생활에 대한 폭로 이후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증인들과 용의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폭행은 친구들 간의 분쟁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으며 피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되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부유한 생활에 대한 폭로 이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가해자의 부모는 세무청의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부패근절위원회는 가해자의 아버지가 소유한 자산이 560억 루피아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3급 세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장관도 이번 폭행과 가해자의 부유한 생활을 비판하며 부정행위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아버지는 바로 직위해제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